2월 8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이 라인 맞대결로 3대4의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부분 선전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기대를 모았던 김민균 호주 전지훈련까지 태국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전일 너무나 좀 욕심을 내서 그런지 말해도 힘을 썼다가 오히려 바닥권으로 밀려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민균 과연 우수 10라운드에서 정용교를 상대로 연대 세력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수급 6라운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여기에 8라운드도 이영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일 황준하가 김민균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다는 점에서 공태욱과도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경조 공민우도 고전을 했어요. 방극산도 직선에서 추입을 당하면서 결승 못 갔습니다. 두 선수가 자존심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7라운드에 곽현명, 11라운드에 박건수, 12라운드에 김준철은 무난하게 우승 차지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진섭, 임대성 후보 선수인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진영, 임진섭,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전준영, 임진섭, 손동진, 박상훈, 강성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준영이 나름 주도권 잡아 나갔습니다만 임진섭이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성, 이유진, 최근영, 김재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영이 저치기까지 나서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배준호, 송정훈, 정동훈, 공태욱, 김민준, 김준빈, 고재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공태욱과 김준빈이 반바퀴 지나서 저치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결국 배준호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진영, 임진섭,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나름 괜찮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6라운드입니다. 유경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가 유연하고 박찬수밖에 없습니다. 유경원도 전일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유경원,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같이 5주 만에 출전하고 7주 만에 출전입니다. 박찬수도 또 7주 만에 출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감이 썩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유현우가 자리 잡고 유경원의 박찬수가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임대성이라든지 오기호가 힘을 쓰고 강병석이 따라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임대성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기호가 연속 출전이죠. 직전 인터뷰 보면 동서울에서 지금 안양으로 이사해서 동서울팀에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선수들 이야기 보면 몸 상태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했었던 오기호입니다. 전일도 광명 10라운드에서 이영민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로 권해 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저래 일요 경주에서 전일 자신감 얻은 오기호가 좀 서두르는 경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성이 힘을 쓰는 경주도 가능한 만큼 유경원을 철저하게 견제 나서게 된다면 임대성하고 오기호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나이 어린 임대성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 임대성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반대로 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임대성이 최근 들어서 착순권 진입하지 못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기호가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하고 오기호의 전략적 연대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성이 또 경기 개인 쪽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김포팀 선수라고는 교류가 활발한 만큼 임대성의 뒷자리를 강병석이 맡겨나가면서 유경원 견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가능성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임대성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하고 오기호는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유경원이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현호 활약이 나가면서 치고 나갈 임대성이라든지 오기호들을 빼앗게 된다면, 몸싸움을 시도해 나가게 된다면, 혹은 받아가게 된다면 3번이 주도했을 때는 5번을 털어내고 5번이 주도했을 때는 3번을 털어낼 수 있는 유경원, 이들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마크 되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원하고 임대성이라든지 유경원하고 오기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경원 뭐 전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다르죠. 몸싸움에 강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 쫓아갈 만한 시속감은 발휘 나갈 수 있는 만큼 유경원의 임대성입니다. 유경원의 오기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임대성하고 오기호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단 복승까지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3복승에서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유경원이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기호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두 선수가 뭐 충청권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3복승에선 아무래도 임대성, 오기호, 강병석 묶어 나가시는 전략 먼저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기호하고 유경원을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승급 중에서는 가장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라운드입니다. 곽현명이 강급 후 첫 출전한 경기에서 기계 고장으로 페달이 빠지면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전일은 힘을 쓰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곽현명이 최근년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곽현명 입장에서는 2차인을 챙겨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2차인이 마크에만 만족하지 않고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방극산하고 2차인의 동반 입상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2차인이 방극산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즘 확실하게 2차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현명도 무작정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급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차연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두 선수가 동반 결승 진출 확정 지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연도 굳이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편성 문영인이 받아가거나 최성국이 또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현명이 전일처럼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호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이찬이 쉽게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곽현명과 이차연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을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은 또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현명과 이차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유진이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문영인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아진 문영인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곽현명하고 문영인의 차선책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문영인이 직선에서 2차는 상대로 잡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현명과 문영인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현명하고 이차연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곽현명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아무래도 뭐 곽현명이 특선에서도 선행 승부 펼쳐 나갔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우승급에서는 시속적인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최성국이 힘을 쓰고 문영인 여기에 장찬재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거나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곽현명이
내선에서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영인이 최성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최성국을 상대로 문영인이 취임 나오거나 문영인의 뒷자리를 과거 개항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장찬재가 막혀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문영인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 문영인하고 장찬재 동반 입상 정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문영인, 곽현명 자체가 마크 추이평 선수가 아니라 주도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이차은과 동반 입상 단 취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곽현명과 문영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이 빨래줄 경주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이차은의 뒷자리를 이유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고, 문영인이 이차은을 밀어내게 된다면 최성국이 딸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해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영민이 전일 노련한 경주년 펼쳐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결승가는 이형민, 아무래도 3번 김태열의 선행을 다시 한번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호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태열하고 이영민이 자리 잡고 4번이 정현호가 끌어내게 된다면 김태열의 선행, 이영민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김태열도 최근 선행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일처럼 황준하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공태욱이라든지 송종훈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2라운드 김민균 호주 전지훈련까지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고점 면치 못했었던 김민균, 황준하가 김민균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황준하가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특성급 선수처럼 훌러덩 넘어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또 타점 잡지 못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퐁당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황준하, 하지만 금일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결승까지 간 상황인 만큼 황준하가 공태욱을 달고 쏘게 된다면 이영민 쫓아가는데 급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아직까지는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황준하가 이영민 챙겨 나갈 리는 없죠. 황준하가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공태욱이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할 것 같아요. 전일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황준하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영민도 몸싸움을 통해서 후미 확보 가능한 상황인 만큼 황준하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이영민과 호흡 맞춰 나갈 이유는 없어요. 챙겨준다면 공태욱이나 송종훈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인지도면에서 마크력면에서 앞서 나가고는 공태욱이 좀 더 유리한 만큼 황준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 황준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김태열의 선행감이 괜찮고 이영민의 정현호가 경주를 흘러가게 된다면 황준호는 앞선 경주처럼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어서면 강축이고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태열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영민이 팀 후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정현호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영민하고 김태율입니다. 창원 상남팀 선후배, 이영민의 뒷자리 정현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황준하가 공태욱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송종훈도 빨래줄 경주 만들어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태열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영민, 정현호를 묶어 나가시는 노조 선수들의 연합도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도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놨고 황준하도 확정 지어놨어요. 타협보다는 맞대결로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방극산이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쉽게 결승 못 갔습니다. 공민우도 때렸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객관적인 기량은 공민우가 노련한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선행력도 갖춘 선수라는 점. 하지만 6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이 다소 좀 걸렸었다는 점.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공민우. 연대세력이 김호준, 김주원, 김지식밖에 없습니다.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김지식도 선행은 가능합니다만 선행 전문이 아니라 김지식은 공민우 뒷자리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동호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방극산이 힘을 쓰고 김준민이 내선 잡게 된다면 공민우가 빼앗거나 먼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방극산도 선행감이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동호도 전일 마크 논지 듯 했습니다만 잘 쫓아가면서 착순과 진입했었던 정동호입니다. 방극산이 정동호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야 된다면 공민우와 완벽 동반 입상, 공민우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내선만 잡는다면 방극산도 기복 편차 심하긴 합니다만 시속감은 괜찮아요. 이번 회차 공민우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경주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쪽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의 뒷자리를 공민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민우를 그렇다고 완벽하게 배제하고 경주표로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만큼 방극산하고 공민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이 정동호 챙겨 나가게 된다면 전일도 마크 지켜냈었던 정동호입니다. 공민우가 힘 대결에서 방극산이 시속만 좋다면 정동호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방극산과 정동호의 동반 입상을 먼저 방극산의 뒷자리 노련한 공민우가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동호 전일 공민우가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내선 잡고 주드로그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방극산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을 수도 있어요. 공민우가 가면 김지식이 쫓아 나서고 공민우가 가면 김주원이 따라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민우가 방극산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김지식이나 김주원과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민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컨디션 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졌었다는 점에서 좀 방극산 선정 가능성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방극산하고 정동호를 묶어서 공민우하고 김지식을 묶어서 삼복승은 라인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균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일도 강축으로 팔렸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어요. 한데 김민균이 황준하를 활용해 나갔어야 되는데 황준하를 뒤에다 붙이면서 경주 펼쳐 나갔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른 힘을 썼어요. 하지만 오히려 황준하에게 저치기 당하면서 결승까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했었던 김민균, 함동주하고 김지영이 있는데 딱히 주드로그 발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 정연결은 또 후미에서 쉽게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일하게 결승 진출 성공한 이성광까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욕심낼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김민균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영과 전략적인 연합은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동주가 먼저 힘을 써주고 김민균하고 김지영이 몰고 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짧게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죠. 김민균하고 김지영의 동반 입장 쭉 함께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영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김민균 몸 상태가 무거웠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민균과 김지영의 동반 입상 쪽을 복싱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김민균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 입장에서 철저하게 정영규를 견제 나갈 가능성, 정영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김민균 100% 잡힐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균하고 김지영의 동반 입상 단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복승 중심 김민균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규 입장에서는 이성광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86으로 기아를 낮췄는데 전에도 직선에서 칼찰 같은 추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쓰고 정영규가 몰고 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정영규하고 이성광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영이 전일 저측이 나섰다는 점에서 호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정영규하고 김지영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배당판이 김민균하고 정영규 쪽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데 김민균이 전일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민균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지영과 묶어서 상황에 따라서 함동주까지 3복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정영규하고 이성광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중심으로도 3복성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도 없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박건수가 월등하죠. 전일도 혼자 달아났습니다. 박건수의 뒷자리 우성식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박일호에게 빼앗겼어요. 문제는 빼앗겼었던 박일호가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김태열이 버텨내면서 박건수하고 김태열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박건수 입장에서는 최근영을 적극 챙겨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진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동진이 자리 잡고 임진섭의 조택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수가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영이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나름 잘 쫓아갔었던 최근영이라는 점에서 금일도 박건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지만 않는다면 최근영과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줄 끊어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발주도 괜찮은 임진섭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야 박건수하고 임진섭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의도적으로 임진섭을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영을 붙였을 때 최근영이 털리면 임진섭인데 마크 지켜내면 최근영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박건수하고 임진섭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영의 뒷자리를 배준호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잘 쫓아 나서게 된다면 배준호까지는 작순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 박건수가 월등한 것 같아요. 이번 편성 임진섭이 따라 나서느냐 최근영이 쫓아 나서느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최근영의 홈과 마크 쪽을 한번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입니다. 김준철이 월등합니다. 금일도 주도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동호가 줄 끊어질 뻔했습니다만 잘 쫓아가 나섰던 모습, 김준철과 정동호의 동반 입장 마무리가 됐는데, 금일도 김준철 입장에서는 우성식을 달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일호가 전일처럼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일단 박상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일호하고 김영권 여기에 장중이 경주 지대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준철이 다시금 우성식과 고재준을 달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일호의 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우성식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과연 금일 마크를 지켜낼지 아니면 또다시 박일호에게 털릴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성식 마크 지켜내는 작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빼앗길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책은 박일호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 지켜내면 우성식, 털리면 박일호인데 아무래도 전 우성식의
쪽에 후미권 마크 쪽에 우선의 받아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솔리드를 간다면 이들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용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일호가 우성식을 밀어내면 김용권이 쫓아 나서거나 우성식을 박일호가 쫓아가지 못했을 때는 후미권에서 김용권이 라인 전환해서 우성식을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3차권에서는 김용권의 틈새 공략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에 쫓아가고 박일호가 털어내는 김준철, 우성식, 박일호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털리면 바보죠.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우성식, 후미권 마크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광명 우승급 12라운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편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6라운드하고 9라운드 여기에 10라운드는 다소 좀 변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